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AI 진원지인 전북을 방문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배수 펌프장 같은 재난시설에 값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전주천변 산책로가 구간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산 인피산업단지가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AI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취임 후 열흘 만에 전북을 찾아온 이낙연 국무총리. 이 총리는 AI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있는 재원을 좀 더 풀어서라도 이번 방역에 빈틈이 안 생기게 좀 해주시고 인력이라든가 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도 좀 같이 써서 이번 불행을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의 인사소외와 경제적인 위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도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전북의 소외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새만금에서는 삼성이 철수했고 군산조선소에서는 현대가 비슷한 결정을 했다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의 세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전주혁신도시, 군산조선소 이 세 군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석과 함께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AI 보고를 받은 뒤에는 자리를 옮겨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비공식 만찬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순창군 구리면 한 농가 토종 딸기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8일 삼례 시장에서 닭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 닭 8마리를 살처분하고 세부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양성 판정으로 전북에서 AI 발생 농가는 모두 20곳으로 늘었습니다. 배수 펌프장 같은 재난 대비 시설의 전기 요금이 값비싼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비가 적은 겨울철에는 전기 공급을 끊어놓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배수 펌프장입니다. 이 펌프장의 월 기본 요금은 380만 원, 1년치 전기료만 5,600만 원에 이릅니다. 정읍 씨가 운영하는 재난 예방 시설은 모두 7곳, 전기 요금만 연간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 정읍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은 비가 적은 겨울철엔 아예 전기선을 끊어놓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문제가 너무 커서 비가 오지 않는 동절기에는 휴직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큰 비라도 내리면 자칫 대형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한전이 재난예방시설의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값비싼 산업용이나 일반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요금이 책정된 연지 배수펌프장은 농업용인 화봉 배수장보다 계약 전력이 작지만 기본 요금이 월 188만 원으로 26배나 높아 사용량이 적어도 훨씬 많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국의 배수펌프장은 1,900여 곳. 생산시설이 아닌 배수펌프장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용으로 구분하고 또 실제 요금은 농사용 수준의 부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은 일반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구분한 것도 그나마 공공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별도 정부에 신설돼가지고 요금이 인하되면 그 부분만큼은 또 다른 고객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요금 부담 때문에 재해 방지 시설의 전기를 끊어놓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천변은 75km가 넘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큰데요. 구간마다 제각각인 산책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천변 산책로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는 선이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폭 2, 3m가량의 길을 절반으로 나누고 색깔을 달리 칠했습니다. 하지만 두 대의 자전거가 동시에 지나칠 경우 이처럼 도로폭이 너무 좁다 보니 보행자 도로를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가 알면은 다행인데 교차하는 경우에 보행자가 모르는 경우에 교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나마 이런 산책로는 사정이 낮습니다. 산책로 중앙에 LED 등을 설치해 두 도로를 나눈 곳도 있지만 색깔이 같은 데다 안내 표시가 적어 구분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건 봤어요. 이리 간다고 그럽니다. 다투는 좀 봤어요. 굉장히 위험할 때 많아요. 3년 전에는 50대 여성이 술에 취한 60대가 몰던 자전거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삼천의 일부 구간처럼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아예 분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제각각인 산책로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가 된 다음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면에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아직 진행하고 있으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고 위험이 높고 혼선을 주는 전주 천변 산책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인피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입주 업종의 제한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업종 규제를 풀어서 분양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조성된 인피 산업단지입니다. 조성 비용만 19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30개 필지 가운데 8곳만 분양돼 분양률은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률이 저조한 데는 입주 가능 업체가 자동차와 기계 부품 등으로 제한된 탓이 큽니다. 이들 업종들이 경기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분양 문의마저 뜸한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지금까지 투자금 가운데 76억 원을 갚았고 2021년까지 110억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30억 원의 투자금 상환은 군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에 입주 가능 업종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의가 늘고 있는 물류 유통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피산업단지가 새만금과 호남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업종 규제를 풀기 위해 기본 계획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피가 이제 그 익산 쪽이나 이제 그 또 호남 고속도로가 또 가깝고 또 김제나 전주도 가까운 편이고 이제 그래서 그쪽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입주 가능 업종의 확대가 인피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해법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60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북에서도 열렸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촛불 사진전과 610개의 바람개비 나눔을 비롯해서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평범한 시민들과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항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북농협이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지역 농축협의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직렬은 일반 관리직과 영농 지도 분야로 채용 공고일 하루 전까지 응시희망시군의 본인이나 부모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북농협은 지역 농축협 정규직 공채는 매년 하반기에 시행했지만 올해는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생의 생존 수영 수업이 도입됐지만 이 수업을 받은 학생은 40%에 그쳤습니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한 해 10시간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수업 이수율이 지난해 60%였지만 올해는 40%로 뚝 떨어졌다며 전북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학교 내 수영장은 거의 없고 민간 수영장은 수심이 깊어서 수업이 어렵다며 전북교육청이 수영장 몇 곳을 신설해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대학별 입시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각 대학을 서울 주요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또 교육대학과 지방 주요 대학 등 4그룹으로 나누고 대학별 입시 전문가를 양성키로 했습니다. 대학별 입시 전문가는 도내 10개 고등학교에서 4명씩 40명과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교사 40명 등 모두 80명으로 운영되며 수험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대입 지도를 받은 뒤에 그룹별 전문 교사에게 정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맞춤훈련센터를 전주에 건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맞춤훈련센터는 기업과 센터가 협약한 뒤에 구인 수요에 맞게 교육하면 기업이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새만금에 있는 군산 물류지원센터가 방치된 지 4년 만에 새 운영자를 찾았습니다. 군산시는 물류지원센터의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17개 도매업체로 구성된 새만금 중소유통협동조합을 오는 2020년까지 운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대기업이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벗어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지난 2013년부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업체를 물색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김제시 백구면 한 도로에서 60살 박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15분쯤에는 정읍시 태면 한 벼 저장 창고에서 직업을 하던 76살 김모 씨가 800kg 벼 포대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부안군 백산면 한 보리밭에서 보리대를 태우던 78살 송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